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NBA 및 농구,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째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제 통산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하단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댓글에 그런 말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저게 진짜 다 적중이 된 거냐? 실제로 적중이 됐다면 왜 이렇게 뭔가 막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제가 링크 하나 여기 남겨놨으니까 개인 통상 기록 링크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인데, 여기다가 제가 여태까지 기록해드렸던 모든 제 10연승 이상 기록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고 당시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 실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다 투명 공개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도 물론 하지만 생방송, 숲TV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모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데이터 받아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그거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1일 패키지를 오늘부터 또 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패키지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하루 패키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패키지를 난 좀 이제 오랫동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내로 9월 중으로 잘 고려하셔서 참여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주간 역시나 또 적중입니다. 야, 이거 진짜 올킬 각 나왔었거든요. 올킬 눈앞에서 놓친 올킬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오늘 또 주간 또 연승 만들어냈고, 어제 메이저리그는 우리가 몰빵 구간, 제가 이제 뭐 배당 상관없이 안정감이 있는 거 가시려면 이거 가시라 그랬는데 너무 푸근했습니다. 양키스 뭐 조기 퇴근해버렸고요. 신시내티 언더도 뭐 연장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절대 오버날 경기가 아니었죠. 정말 푸근하게 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올킬이 안 났습니다. 애틀랜타가 무려 잔루 11개, 득점권 7번에서 모두 득점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 11연승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홈런이 무려 6개나 나왔던 경기에서 언더가 났어요. 다 솔로포였어. 그래서 좀 억까 아닌 억까가 있었다. 다만 전 구간을 다 맞췄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또 괜찮으니까요,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신시내티와 피츠버그 경기부터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시 선발 투수 오늘 닉 로돌로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8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애쉬 크래프트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 경기가 저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로 오늘 수입전입니다. 피츠버그가 벌써 원정에서 이제 두 번째 승리를 또 거두게 되면서 신시내티가 수입 위기에 빠졌는데, 신시내티가 좀 수입에 강해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 수입을 좀 잘 안 당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왜? 1선발, 2선발들이 단단할 뿐더러 얘들은 홈 경기를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기 때문에 좀 수입에 강한 그런 팀이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신시내티가 수입을 끊어내는 방법은 피츠버그가 물론 빠따가 죽어서 이제 뭐 신시내티가 승리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시내티는 오늘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해야지만 경기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시 선발 투수 닉 로돌러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가 정말 약하죠. 원정 2점에 비해서 홈 경기가 4점대 방어율 높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도 컵스 상대로 홈 경기에서 4이닝간 4실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2번의 홈런을 포함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 선수가 볼 끝, 그리고 9위
구위값은 좋기는 한데 이게 자꾸만 방망이에 갖다 맞히는 피칭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보니까 장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장의 특수성을 좀 많이 살려주는 그런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피츠버그도 오늘 저득점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2, 3득점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피치 선발 투수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 끝의 힘은 상당히 좋은 투수는 맞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 문제가 이닝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하위 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폴 스킨스, 우리 다들 알고 있는 폴 스킨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폴 스킨스의 한 5등급 하위호환 선수가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선수도 오히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긴 하는데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공격적이게 피칭을 합니다. 역시나 로돌로처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경기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요 경기는 신시내티 승리에다가 마인 승리에다 그리고 오바까지 모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한 가지가 조금 이제 어제랑 똑같아. 애틀랜타 경기랑 똑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낮 경기잖아요. 낮 경기고 이제 가장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어제도 제가 애틀랜타 경기를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승리가 안 돼? 이게 어떻게 오바가 안 나라고 이제 계속 보면서 이게 낮 경기라 그런가? 왜냐면 너무 쨍하더라고 날씨가. 그래서 아이, 낮 경기라서 애들이 뭔가 집중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것도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 경기예요. 제일 빨리 합니다. 자, 그러면 텍사스랑 미네소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디그롬이 끊어냈습니다. 1.3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마헨이나 미네 이제 역배 구간이었는데 어제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시원하게 마헨까지 박아주면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오늘 이제 연승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고요.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타일러 말리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2.2점대고 미네 선발 투수가 베일리 오버입니다. 이번 시즌 5승 9패, 방어율 5.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어제 올라온 디그롬도 물론 1선발급에다가 홈 경기에서 정말 좋은 투수는 맞기는 한데 현 시점 세부적인 지표들만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 텍사스 홈 경기 가장 잘 던지는 선수 바로 타일러 말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뛰는 시즌이 되었고 이 선수의 힘은 구위값입니다. 그래서 홈 경기에서 그 힘으로 찍어 누르는 피칭이 정말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원정 경기는 방어율이 무려 4점대에 찍히는데 자, 홈 경기 방어율이 0.7점입니다. 거의 홈 경기에서는 언터처블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원정 경기 POPS 또한 7할 때인데 홈 경기가 여전히 아직 4할 때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뭐 그렇다고 선발 등판을 많이 안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번 시즌 벌써 15번의 선발 등판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포괄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네 선발 투수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정 경기에서 좀 장타를 많이 맞는 유형입니다. POPS가 거의 9할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에게도 5이닝간 6실점을 또 했던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텍사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씩 요거를 제가 보통 배당 분석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숲TV에서 분석한 지가 거의 뭐 4년째가 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전체로 한 지 거의 10년째가 다 돼가다 보니까 배당이 좀 보이기는 해요.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1.52를 받았을 때 정말 애를 많이 먹이는 배당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일무를 고배당으로 한번 챙겨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험식으로. 그러니까 이기긴 할 건데 뭔가 꾸역 승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일무에다가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어제 형들한테 이게 9.5인 게 말이 안 된다. 언더오버 기준점이 왜? 뭐라 그래서 딱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휴스턴이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죽어있다? 못 가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9.5인 게 기준점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언더를 먼저 좀 권장을 드렸는데 어쨌든 좀 낭낭하게 언더로 좀 잘 들어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JT 진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4.5점대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프람보 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11패, 방어율 3.7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프란보 발데스라는 선수가 홈 경기 방어율 2점, 원정 경기는 거의 5점입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투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선수 최근에 시애틀 상대로 4이닝간 5실점, 역시나 홈런 한 방 포함해서 장타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JT 진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의 POPS 무려 9할대까지 올라가는 원정 경기 3점, 홈 경기가 바로 6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선발 투수가 둘 다 불안해요. 오늘 불안한 투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양쪽 다 빠따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홈 경기에서 빠따값이 훌륭한 애슬레틱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요. 여기에다가 애슬레틱스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슨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는 9.5가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구간이었다라고 봤는데, 왜냐면 양팀이 1선발들급이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애슬레틱스 프랜싱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리조나와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애리 선발 투수가 지금 변경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애리 선발 투수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잭 갤런으로 제가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잭 갤런이었는데 지금 여기 속보입니다. 속보. 잠깐만요. 지금 크리스 맷인 것 같죠?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잭 갤런이라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현재 지금 애리조나가 잭 갤런을 내리고요. 지금 크리스 맷을 올린 것 같은데, 오프너를 두고 크리스 맷을 올리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불펜 데이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자, 속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이제 라인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애리조나가 내일 이제 불펜 데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크리스 맷이 아마 벌크가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펜 데이 느낌으로 이제 좀 이제 이닝을 쪼개서 아마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제가 원래 에리프렌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일단 다저스 승을 먼저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8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야마모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정 경기 그야말로 언터처블입니다. 직전 경기 볼티머 원정 경기 때도 보시면은 노히터 경기까지도 했을 정도로 원정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투수다. 그리고 야마모토가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블레이크 스넬이랑 다저스가 지금 미쳐있는 게, 블레이크 스넬이랑 야마모토가 이 버텨주고 있는 선발 라인이 원투펀치가 너무 좋기도 해요. 그런 것도 지금 다저스의 상승세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야마모토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애리조나도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운드의 경쟁력, 그러니까 다저스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불펜에서의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에리 프랜승을 원래는 먼저 봤던 게, 이게 이 다저스가 이번 시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독 에리 상대로 좀 많이 약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점 차로 겨우 승리하기도 했잖아. 그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에리 프렌을 먼저 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다저스 승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이 라이벌리 또는 이렇게 상성상 좀 밀리는 경기에서 쉽게 뭔가 쉽사리 큰 점수 차이로 이기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프랜승 같이 끌고 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면 언더반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애리조나 불펜 하기 나름이라서 오히려 잭 갤런이었으면 오바를 보기가 수월했거든요. 왜냐면 또 잭 갤런 자체가 굉장히 장타에 취약한 선수였기 때문에 일단 오바를 보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발이 바뀌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 그죠? 옛날엔 종종 있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워커 뷰러입니다. 이번 시즌 9승 7패, 방어율 5점대고요.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정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4.2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커 뷰러는 제가 진짜 못 쓰는 투수기는 해요. 얘는 워커빌러는 보스턴 때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원정만 갔다 하면은 애가 맛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그 워커빌러 홈 경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얘는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사실 원정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홈 경기에서 얼마나 많이 피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보스턴 선발 투수였고 이게 필라델피아다 보니까 여기도 원정 구장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장타에 대한 문제점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직전 경기 에리 상대로도 4이닝간 무실점, 뭐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또 마이애미 선발 투수 젠슨 정크가 원정 경기를 참 잘 던집니다. 뭐 홈 경기 5점, 원정 경기 3점대, 심지어 이 선수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한 15번의 또 선발 기회를 받았던 그런 선수였고요. 직전 텍사스 상대로도 7이닝간 1실점을 기록했던 좋은 투수기도 합니다. 마이애미에서 내년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좀 키워볼 만한 그런 자원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 마운드에서 경쟁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쎄했던 경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제가 어제도 형들한테 필라델피아 승이랑 오바를 쌍으로 이렇게 주력으로 다 챙겨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 경기를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지구 우승이긴 한데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입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제 승리하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갔던 것이었고, 솔직히 수입은 없었을 것 같은데 루징은 글쎄요. 그러니까 좀 애매했던 경기였습니다. 마이애미 프랜싱에다가 언더 볼게요. 저는 필라델피아를 워커블러 1.3배당은 도저히 못 가져가겠습니다. 마이애미 프랜싱에다가 언더. 필라델피아 보시는 분들은 마이애미 오바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양키스랑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이번 시즌 17승 9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화삭 선발 투수가 마틴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0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형들 일단 카를로스 로돈과 그리고 이제 맥스 프리드는 그냥 원투 펀치는 이번 시즌 양키스의 그야말로 이제 정말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믿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칼로스 로돈이 그래도 흔들리는 구간이 원정인데 홈 경기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안정감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화삭 같은 경우에 또 뭐 결론적으로 제가 늘 화삭 프랜승, 역배승 말씀드리는 구간은 마운드 경쟁력. 그래도 오늘 마틴이 그래도 형들, 그러니까 경쟁력은 좀 있습니다. 얘도 나름 그래도 이번 시즌 시카고 화이삭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늘 들어갔던 그런 선발 투수였긴 했는데, 다만 문제가 양키스의 빠따죠. 양키스의 빠따가 지금 너무나도 터져주고 있고, 공수 밸런스가, 투타 밸런스가 너무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1.1배당은 어차피 양키스 못 가니까 형들, 가실 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형들, 제가 그게 언더 사이즈로 갈 거면 승일무를 동반을 할 거예요. 양키스 승일무 언더 이런 느낌일 건데, 어제도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키스가 예를 들어서 마헨을 한다? 그럼 1마헨은 의미가 없어. 가실 거면 2.5마헨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양키스 승을 형들한테 이거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마헨 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 나왔을 때 차라리 마헨 가실 거면 2마헨까지 가세요 라고 말씀해 드렸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길 거면 어차피 빠따 값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이길 거야. 그래서 양키스 승, 마헨 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오늘 화삭에서 마틴이란 선수, 나름 그래도 선발의 구색을 갖고 있는 선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언더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양키스 승마 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많이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누구나 다 가져가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역배, 바로 보스턴 역배인데, 보스턴이 역배를 받았어요. 솔직히 좀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배당이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토론토가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수입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얘네들 또 순위 싸움도 치열합니다. 1, 2, 3위. 지금 알동은 토론토 양키스가 동률이고, 시리즈 그 승률이 동률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이 3게임 차이로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일 박 터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수입은 없을 거다, 요런 개념에서 보스턴에게 역배를 준 것 같기는 한데, 자, 잠시만요. 요거 한번 선발 투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선발 투수가 그 호세 베리오스랑 뭐 발란드랑 왔다 갔다 하던데, 일단은 발란드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원래 형들 오늘 호세 베리오스 출전 그게 있었었거든. 근데 일단은 발란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번 시즌 토론토 선발 투수 루이스 발란드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이언 베어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8패, 방어율 3.3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루이스 발란드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토론토 오늘 불펜 데이네 라고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어서 올라오는 선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 라우 아니면은 호세 베리오스가 올라올 거야. 루이스 발란드는 그야말로 오프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이닝이나 2이닝 던지고 아마 바뀔 겁니다. 에릭 라우어거나 아니면 이제 호세 베리오스가 올라올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죠. 보스턴과 토론토가 맞붙으면서 토론토 홈 경기에서 맞붙는다. 일단 그리고 심지어 기준점도 8.5점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오바 먼저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보스턴이 점수를 다 내서 오바를 내드렸던 건 맞긴 하지만 7.5였기 때문에 오바를 냈던 건 맞긴 합니다만, 토론토도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좋은 빠따값, 훌륭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8.5는 양팀 도합해서 오바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릭 라우어가 올라오면 토론토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상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근데 호세 베리오스가 그 이어서 올라오면은 보스턴이 충분히 낭낭히 역배를 할 겁니다. 사실 이거를 좀 이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루이스 발란드만 찍혀있고 그 다음 선수가 등록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오바 먼저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들, 그 보스턴 선발 투수 이제 브라이언 베어가 토론토 상대로 통산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정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은 컵스와 뉴욕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 선발 투수가 이마나가 쇼타입니다. 이번 시즌 9승 7패, 방어율 3.3점대고요. 매치 선발 투수가 맥린입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1.2점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마나가 쇼타도 이제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약한 그런 형태의 투수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컵스가 후반기 들어와서 불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승조를 올릴 수가 있느냐 또는 패전조를 써야 되느냐, 이 차이가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 제가 이제 항상 이마나가 지금 이제 등판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마나가 쇼타 지금 피장타율 너무 높습니다. 얘 지금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피장타율이 거의 5할에 육박하고 경기당 홈런도 거의 2개씩 맞아요. 그러니까 6이닝 던지면 1개는 무조건 홈런을 맞는다라는 거야. 매치처럼 이렇게 주자 쌓아놓고 홈런 때리는 팀들한테는 너무나도 위험한 수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놀란 맥클린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도 뭐 홈과 원정 그렇게 크게 가리지 않고 잘 던지는 선수이긴 한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아직까지 선발 등판 경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은 아쉽다. 다만 세부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좀 안정감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표들이 많이 없는 투수다 보니까 상대하기 아직까지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컵스가 홈 경기에서 빠따값도 원정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매치가 여기서 한번 끊어낼 만하다. 얘들 지금 매치 까딱 잘못하면은 승률 5할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 경기는 매치 역배 그리고 프렌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형들아, 야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막 어렵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이번 시즌 사실 메이저리그 순위 싸움은 저는 역대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진짜 어려웠다라는 거야. 대부분 팀들이 거진 뭐 상위 몇 팀 빼고는 비슷비슷하게 다 승률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번 시즌 진짜 메이저리그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저는 이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에인절스랑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페리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6.5점대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로렌젠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1패, 방어율 4.7점대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에인절스 일반승을 형들한테 먼저 좀 권장을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승 1무 가능성도 있다라 그랬죠. 바로 유세이 키쿠치 유세이, 얘가 이제 선발 등판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키쿠치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기똥차게 던져요. 참 잘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에인절스 일반승이랑 그 다음에 그 다저스 승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그 중배당, 그러니까 이 3폴 두 조합에다가 한 개를 더 껴가지고 제가 어제 드렸어. 여기에다가 에인절스랑 다저스까지 그것까지 다 맞춘 거야 어제.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얼마나 형들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말고 다 맞아, 싹 다 맞아 진짜로. 그랬고요. 공구 18년 가능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에인절스 형들아 홈 경기에서 뭐 이제 빠따도 좋은 팀이 맞고 홈런도 좀 더 원정보다 잘 나오는 편은 맞긴 한데 투수들이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페리스 같은 미치 페리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주업콩918님 이런 별풍선 애들은 230폭의 뭐 적중 물론 홈 기원. 경기를 더 잘 던진다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기는 한데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기는 한데 선발 등판이 아직까지 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캔자스 선발 투수 마이클 로렌젠의 강점은 어쨌든 이 선수도 던질 수 있는 구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좀 단조롭진 않습니다. 피칭 내용 자체가 실제로 제가 게임에서 야구 게임에서 쓰는 선수가 로렌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다채로운 구종들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는 맞다. 다만 이 선수가 문제가 되는 게 좀 홈런을 많이 맞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오바 쪽으로 언더보다는 접근을 하고 싶었던 경기였고요. 저는 이거는 캔자스가 충분히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 이거 심지어 캔자스가 역배예요. 해외는 캔자스가 정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캔자스 프랜승 보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애틀과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야, 이번 시즌 대기록이란 대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타니도 50홈런 지금 2연속 50홈런. 그 다음에 에런 저지도 이제 2년 연속 50홈런. 그리고 포수 최초 칼날리가 60호 홈런을 어제 쏘아 올렸어요. 멀티 홈런이었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메이저 레형들 하다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번 시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수가 50홈런. 그리고 포수가 60홈런을 치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칼랄리의 그 퍼포먼스 대단합니다. 그리고 형들 칼랄리가 지금 포지션이 좋은 게 뭐냐면 칼랄리 앞뒤로 얘들이 시애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완전 장타 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아로자레다. 그 다음에 3번에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홈런 타자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사실 칼랄리를 거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칼랄리가 좀 이점을 갖고 있지 않나. 또 심지어 스위치 히터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에메르손 행콕입니다. 이번 시즌 4승 5패 방어율 5점대고요.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오늘 블라록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 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애틀이란 팀에 대해서 형들한테 특징 같은 것들을 좀 말해드릴 때 시애틀의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은 홈 경기에서 어떻다? 다 잘 던지는 투수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 하나만 딱 홈 경기에서 많이 불안해요. 바로 행콕입니다. 오늘 선발 등판하는 얘가 좀 유일하게 홈 경기를 못 던져. 원정 경기는 오히려 방어율이 이제 4점대로 좋은 편인데 원정 경기가 4점대로 좋은 편인데 홈 경기가 거의 6점대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투수가 흔치는 않은데 시애틀 홈 구장에서는 아무튼 좀 약한 편이고요. 뭐 피장 타율부터 시작해서 피홈런 리스크까지 또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를 우리가 좀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애틀은 무조건 마음도 빠르긴 하거든요. 홈 경기에서 어제처럼 빠따가 터질 수도 있지만 안 터지는 경기가 훨씬 더 많은 게 시애틀 홈 경기야. 그래서 마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일단 못하다라는 거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콜로 선발 투수 블라록 같은 경우에도 뭐 다분히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발 등판하는 24명의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피홈런 수치가 높은 투수 맞았다면 너무한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역시나 이제 빠따가 폭발하고 있는 홈런이 폭발하고 있는 시애틀 타선 다소 견디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언더오바 오바 쪽 왜냐면 7.5니까 이거 잘못 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오바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시애틀 승을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왜 이렇게 쎄한지 모르겠어. 심지어 오늘 또 스윕전이기도 하거든요, 형들. 그래서 물론 뭐 콜로라도가 스윕을 안 당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맞긴 한데 저는 시애틀 오늘 손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오바 쪽 먼저 보면서 시애틀 일반승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10경기를 준비해 왔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또 메이저리그도 어제 진짜 이건 개 억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전구간 올킬 났었어야 됐어. 직전처럼 이렇게 하여튼 직전에 진짜 깔끔하게 다 갖고 왔잖아, 형들아. 그치? 기억나죠? 이런 느낌이 또 나왔었어야 됐는데 일단 너무 좀 아쉬웠고 오늘은 제가 전구간 올킬 한번 시원하게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축구를 형들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이거 빠르게 좀 짚어드릴까? 잠깐만. 그래도 유튜브 형님들 좀 보시라고 수피 형님도 찾아주셨으니까 이거 빠르게 형들 그러면 분석은 이따가 제가 유튜브 영상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한 번씩 풀어드리고 괜찮은 구간 먼저 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고헤드 이글이랑 그 다음에 얘들 뭐라 부르더라. 잠깐만.
루마니아 팀이잖아. 얘들을 뭐라 부르더라? 부쿠레. 부쿠레라 부르는데, 자, 요 두 팀 오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쿠레는 그래도 유로파 경력이 좀 있어요. 그죠? 워낙 리그 깡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네덜란드에서 중위권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팀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팀답게 수비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과 브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로파 홈 경기 릴은 특히나 조별리그에서는 거의 안 지는 수준의 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릴승 건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브란이 공격력이 좋아요. 득점력이 좋고 원정력이 득점력이 준수한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2대1 스코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2대1 3대1 정도 릴승에다가 오바. 저는 마행 갈 바엔 햄무 고배당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랑 볼로냐입니다. 지금 빌라 보실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경기력이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안 보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딱 그냥 한 단어이자 한 이름, 바로 ML입니다. 그야말로 유로파의 왕자죠. 유럽 대항전의 왕자기도 하고요. 홈 경기다 보니까 적어도 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볼로냐가 원정 경기를 너무 못해요. 원정 지금 3연패인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빌라 승에다가 햄무 언더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보이스랑 파나티나는 딱 두 경기입니다. 영보이스는 홈 경기에서 화력 좋은 팀, 그리고 실점력도 높은 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나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클린스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는 엄청 이렇게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그런 팀이고, 영보이스는 굉장히 홈 경기에서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하는 팀입니다. 두 가지로 보세요. 영보이스 보실 분들은 오바, 파나티나 보실 분들은 프렌이다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짤츠부르크랑 포르투 경기입니다. 이 경기 뭔가 쎄합니다.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잘츠부르크 프랜승을 보고는 싶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고민이 되냐면, 오늘 잘츠부르크에 결장자가 너무 많아. 거의 한 10몇 명입니다. 거진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만 돌려먹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트레어트랑 리옹 경기입니다. 역배인 게 이해가 안 됐던 경기였어요. 위트레어트도 꾸준하게 진짜 득점 계속 나오는 팀이고, 뭐 이제 이런 큰 경력들도 좀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뭐 일단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진짜 깡패라고 치부할 수 있는 공격팀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공수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팀이기도 하고, 물론 리옹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런 또 유럽 대항전에서 한타까리 하는 팀 맞기도 하고, 원정 경기 많은 득점 나오기도 합니다. 오바 쪽으로 먼저 보면서요, 저는 위트레어트 프랜승 그리고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렌츠 바로스 대 그리고 빅토리아 풀젠 경기입니다. 몰랐는데요, 이거 세부 지표를 살펴보니까 페렌츠 바로스가 홈 경기에서 수비력과 공수 밸런스가 오늘 홈 팀들 통틀어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물론 리그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풀젠 같은 경우에도 뭐 체코 리그다 보니까 크게 저는 이거는 배당 2배당 때 받았으면은 접근할 만한 그런 경기다. 크게 사고 안 칠 어떤 느낌이 좀 있어. 페렌츠 바로스 승리 보고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인저스 대 행크입니다. 우리가 알던 옛날 형들 레인저스 아닙니다. 셀틱이랑 쌍도마차 시절의 그 아일랜드 셀틱이 아니에요. 얘들 뭐 레인저스 최근에 거의 승리가 없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무너졌고, 특히나 레인저스가 문제가 되는 거는 득점력입니다. 득점이 아예 안 터지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크가 역배를 받았다면 프랜싱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투트가르트 대 셀타비고입니다. 독일 팀답게 홈 경기에서 유럽 대항전 득점 잘 나오는 편이고요. 반대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 셀타비고 하면은 라리가에서 와 득점 못하는 그 개 버러지 팀, 맨날 무만 캐는 버러지 팀,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요즘 셀타비고 득점 잘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이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변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빅클럽들끼리 맞붙기 때문에, 빅클럽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빅리그에 속혀있는 팀들끼리 맞붙기 때문에 오버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해외 축구 같은 경우 형들아, 제가 뭐 유튜브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합 받아보세요. 예, 해외 축구는 최근에 뭐 축구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조합 받아보시고 조합 그대로 베팅하는 게 낫습니다. 전체 표만 보고 골라가시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전체 표까지 다 잡는 감은 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틀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조합 그냥 받아보시고 편안하게 조합대로 베팅하시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프리뷰, 전체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겠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숲TV 여러분들도 추천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해축 메이저리그 전체표도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를 연락주시면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숲TV 여러분들께
분들께서도 데이터 패키지 참고하셔서 받아보고 싶으신 기간만큼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